자, 통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선 통신이에요. 우리가 음성 통화를 하는 유선 통신망, 전화 네트워크망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나 텍스트 위주로 해서 컴퓨터 통신할 수 있는 인터넷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망이 있죠. 그거를 무선 네트워크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휴대전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요거를 하도록 해보고요. 그 다음에 무선 네트워크망이 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RFID하고 무선 센서가 뭐가 있느냐. 그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이동하면서 전화 통화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다양하게 우리가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죠. 음성도 주고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용이 불가피해졌는데, 이런 거를 이용할 때는 주파수라는 게 무선으로 이용을 하려면은 기계하고 기계 장치들 간에 주파수를 서로 맞춰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주파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이걸 쓸 수 있게 하느냐,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발달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게 무선 통신망이 이제 셀룰러 방식이에요. 영어로 핸드폰이라고 안 하죠. 셀룰러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들고 다닌다 그래서 핸드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셀룰러폰이라고 그래요. 셀룰러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이제 핸드폰 무선망을 셀러 쪽에서 이제 쓴다 그래요. 그래서 셀을 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쓴다 그래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아날로그 형식에서 이제 디지털 형식으로 바꿔서 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페이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지국이 있으면 이 기지국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렇게 그 간섭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간섭 현상이 주파수가 서로 이제 연결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도플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줘야 무선 인터넷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쓰는 게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셀룰러 방식. 그래서 무선 기지국들을 각각 따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기지국망이 이제 이렇게 셀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좀 더 쪼개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좀 우리 벌집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을 전부 다 이런 셀로 나눠주고, 이 셀마다 무선 기지국들을 둬서 무선 기지국들 간에 연결을 해서 움직이는데, 가까우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F라는 곳에서 A라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여기서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이동을 하면서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잠깐 목통이 됐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봤던 이런 것 때문에 시속 몇 킬로 이내로만 가야지 핸드폰이 통신이 됐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거 없죠? 제가 핸드폰을 쓴 게 98년도부터 한 20년 전부터 썼네요. 그죠? 근데 초창기 때 나왔을 때는 시속 80km 미만으로만 가야지만 통신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통신하기가 어려웠죠. 지금은 워낙 이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옛날 얘기들이에요. 옛날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이 나왔고, 이게 지금은 점점 발전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쓰는 핸드폰의 기본은 뭐냐? 전국을 이렇게 셀이라는 단위로 나눠서 기지국을 두고 이제 각 셀마다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런 방식을 쓴다. 그래서 셀룰러폰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핸드오프 뭐 이런 계속 하는데 이제 중단 없이 시켜주자.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전에 말했던 도플러 효과나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셀과 셀 사이에 연결하는 요 순간 단계에서 어떻게 잘 해줄 거냐. 이제 이런 게 옛날에는 이슈들이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는 없죠. 옛날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셀을 쪼개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주파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들 다 핸드폰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핸드폰 수가 많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핸드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 뭐냐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서로 연동해야 되는데 우리 주파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라디오 주파수 있죠. 라디오 주파수는 그 라디오하고 그 주파수에 맞춰야지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핸드폰들마다 전부 다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주파수가 다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서로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같은 주파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막 혼선이 되겠죠.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쓴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라디오 주파수를 동시에 방송국에서 두 방송국에서 하나의 주파수로 쓴다 그러면은 막 서로 막 엉키겠죠, 막. 그래서 주파수를 다 쪼겠죠. 그래서 FM 주파수 하면은 어떤 방송국은 요 주파수 대역을 써. 어떤 주파수는 누가 써. 이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건데 핸드폰도 비슷하다는 거죠. 핸드폰도 여러분들이 무선으로 핸드폰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제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 주파수 영역대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처럼 했던 방식이 이제 이거예요. FDMA는 뭐냐면 주파수를 쪼개서 야 이거는 네가 써, 이건 네가 싸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 라디오 방송처럼 이제 쓰는 건데 지금 핸드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죠. 초창기 때 이제 있었던 거고요. TDMA는 뭐냐면 얘를 시간으로 또 쪼개서 써요. 시간적으로 쪼개서 쓰는데 이 방식이 아니고 코드 분할 방식이라는 걸 써서 쓰는 게 CDMA 방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 핸드폰 보면 핸드폰에 CDMA 2000 혹시 써져 있는 거 보셨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거보다도 어린 세대네? 그러네. 2000년이면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안해. 여러분들 나이대가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CDMA라고 핸드폰에 CDMA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IMT 2000. 진짜 그러네. 2000년대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어느새 이렇게 훌쩍 컸군요. 그러네. 그 생각을 내가 못했네. 이게 나이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러네. 맞아요. 이 CDMA 방법이 나왔던 게 2000년대에 나왔던 거거든요. 2000년대. 그러면서 CDMA 방법이 있다, 뭐 없다. 근데 이게 CDMA 방법하고 GSM 방법이 있는데 이게 유럽 방법 또는 일본 방법,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국이 이제 어떤 나라는 CDMA를 쓰고 어떤 나라는 GSM을 쓰기 때문에 옛날에는 외국에 가려고 그러면 이제 로밍해서 간다 그러는데 로밍이 뭐냐면 전화기를 바꿔가요. 요즘은 그런 로밍이 아니죠. 요즘은 이제 다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다 나눠서 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은 그 안에 다 내장돼 있어요. GDMA, CDMA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이동해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옛날에 이제 어느 나라가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CDMA 방식으로 간 거죠. 코드 분할 방식으로 가서 이렇게 쓴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세대별로 1G, 2G, 2G폰. 2G폰은 알죠? 돼 있고 3G, 그 다음에 4G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2G폰일 때 CDMA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봤겠네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 세대 때 이제 썼던 거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3G 여러분들 이제 3G부터 썼죠? 이것도 안 써봤어요? U10 나오고 뭐 010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쨌든 여기 있으면 이제 지금은 다 이거 쓰죠? 그래서 와이브러 LT라는 게 이제 4G를 LT라고 부릅니다. LT로 쓰는 게 핸드폰에 다 써 있어요. CDMA면 핸드폰 뒤에 CDMA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제가 썼던 게 이 전부터 썼으니까 옛날에는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썼었으니까 오래됐네요. 이런 게 있다. 요즘은 이제 5G죠. 5G. 5G인데 기가비트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BPS라는 게 뭐냐면
초당 비트를 얼마만큼 보내느냐예요. 초당 비트예요. 초당 비트. 엄청나게 많은 양을 1초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최대 맥시멈이고요. 그 안에 이제 업로드 할 때, 다운로드 할 때 속도가 틀립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쓸 수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초당 이제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업로드, 다운로드 할 때 속도가. 근데 지금은 5 시대라서 5 시대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뷰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야구장에 카메라를 56대를 설치해 놓고 그게 동시에 내 컴퓨터로, 내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량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5G죠. 그래서 영상 통화가 끊이지 않도록.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는 거죠. 핸드폰으로, 그것도 핸드폰으로. 옛날에는 사람 목소리만 전송해 줬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사람의 목소리뿐만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동영상이나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G 영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그래서 5G 세대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죠. 더